모든 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절한 비상 연락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911을 단축 다이얼에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현대 기술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도구들을 제공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2,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을 추적했으며 자동화된 비상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의 전화통화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14분 더 빨리 도움을 받았음을 발견했습니다. 14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뇌졸중 동안 뇌세포는 분당 200만 개의 속도로 죽어가므로 이는 2,800만 개의 뇌세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측면 버튼을 5번 빠르게 누르면 긴급 SOS가 작동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같은 기능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리 설정하고 비상 연락처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선택된 연락처에 당신의 위치를 전송하고 심지어 구급대원과 유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외에도 실제로 착용하는 유료 경보 장치를 고려해보세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착용입니다. 왜냐하면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는 장치는 부엌에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장치들은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일부는 임박한 뇌졸중을 나타낼 수 있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까지 모니터링합니다. 스펜 스타일 컬러, 블루, 미국 응급의학 저널 스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착용 가능한 경보장치를 가진 노인들은 뇌졸중 증상 시작 후 골든 아워 내에 도움을 받을 확률이 3배 더 높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이러한 장치들 중 다수가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여 뒷마당에서 정원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할 때도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구조대원들이 생명의 바이엘 오브 라이프 이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의료정보, 복용약물, 알레르기, 비상연락처가 담긴 단순한 용기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이것을 찾도록 훈련받았으며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을 때 결정적인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 이름과 전화번호, 복용량과 함께 모든 약물 목록, 알레르기 또는 유료 상태, 그리고 보험 정보를 포함하세요. 3개월마다 또는 약물 변경 시마다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생존에 대해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졸중 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능력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원들은 1,5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을 연구했으며 처음 30분 동안 의식을 유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일찍 의식을 잃은 환자의 32%에 비해 별표 65% 별표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회복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조절된 호흡이지만 예상하는 깊은 호흡은 아닙니다. 뇌졸중 동안 느리고 얕은 호흡을 하는 것이 깊은 호흡보다 실제로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뇌가 필사적으로 혈류를 필요로 할 때 깊은 호흡은 때때로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분당 약 12에서 15회 꾸준하고 규칙적인 호흡에 집중하세요. 가능하다면 횟수를 세어보세요. 이 횟수를 세는 것은 2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활동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신체 위치와 관련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오는 것을 느낀다면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연구는 머리를 약 30도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뇌로 가는 혈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구토가 발생할 경우 흡인을 예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있다면 베개를 사용하여 몸을 지탱하세요. 바닥에 있다면 벽이나 가구에 기대도록 노력하세요.
이 연구는 8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추적했으며 이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이 뇌 조직의 산소 수치가 23% 더 좋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고정된 지점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깨어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 초점은 실제로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여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계나 그림과 같이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그 세부 사항에 집중하세요. 가능하다면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자신에게 그것을 설명하세요. 이 정신적 개입은 뇌졸중 동안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더 강력한 노인 건강 팁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다음 5단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화장실의 약장에는 뇌졸중 생존의 열쇠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먼저 아스피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약에 대한 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혈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체 뇌졸중의 87%를 차지를 겪고 있다면 일반 아스피린을 씹어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씹는 것이지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씹으면 아스피린이 혈류로 더 빨리 흡수됩니다. 삼키는데 30분이 걸리는 것에 비해 때로는 5분 만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뇌 내부의 출혈로 발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마세요. 출혈성 뇌졸중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료 장비 없이 자신이 어떤 유형의 뇌졸중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종종 몇 분 또는 몇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묘사하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 벼락 두통이 있다면 절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마세요. 이제 혈압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복잡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복용량을 먹지 마세요. 뇌졸중 동안 혈압은 실제로 막힌 부분을 통과하거나 혈관이 손상된 영역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 상승해야 합니다. 스펜 스타일 컬러, 블루, 국제 뇌졸중 연구 스펜의 연구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동안 혈압을 공격적으로 낮추면 부정적인 결과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동안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파린 또는 엘리키스나 자렐토와 같은 새로운 약물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 정보는 응급구조대원이 즉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갑의 카드나 휴대폰의 의료 아이디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적어두세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뇌졸중 동안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뇌 기능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12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으로 나올 때조차도 계속 말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뇌 산소 수치를 더 잘 유지했으며 말을 하려는 노력을 중단한 사람들보다 언어 회복률이 더 높았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 지금 시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첫째, 말하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잠재적으로 기능을 보존합니다. 둘째,
집에 얼렉서나 구글 홈과 같은 스마트 장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장치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음하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등 어떤 종류의 발성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아파트나 붙어있는 주택의 이웃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소리를 내세요. 벽을 두드리세요. 특히 이웃이 들을 수 있는 아파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신호로 사용하세요.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시간을 외치세요. 지금 2시 15분이고 뇌졸중 증상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5분 후에 지금 2시 20분이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응급구조대원과 의사에게 매우 유용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증상 발현의 정확한 시간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혈전을 용해하는 약물인 TPA는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이제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체 자세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정보에 도달했습니다. 뇌졸중 동안 신체의 위치는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로 가는 혈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매년 수천 명의 뇌졸중 희생자를 죽이는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호주 국립뇌졸중재단이 3,000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첫 1시간 동안 적절한 자세를 취하면 2차 합병증이 67% 감소하고 생존율이 41%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시작될 때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바닥에 있다면 침대나 소파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거나 추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신경과 의사들이 회복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를 취하는 데 집중하되 뇌졸중 환자를 위한 특정 변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옆으로,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누워야 하며 머리는 약간 올려야 하고 영향받은 팔은 지지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는 3가지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토 시 흡인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뇌의 양쪽 반구로 가는 혈류를 최적화합니다. 여기에 이 자세를 안전하게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있다면 가구를 이용해 지지하면서 바닥으로 몸을 낮추세요. 넘어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점진적으로 몸을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닿으면 왼쪽으로 구르세요. 단, 왼쪽이 뇌졸중의 영향을 받은 쪽이라면 오른쪽으로 구르세요. 위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안정성을 위해 앞쪽 바닥에 놓습니다. 이것은 얼굴 쪽으로 구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래쪽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이쪽 팔을 사용하여 머리를 바닥에서 약 4에서 6인치 정도 살짝 받치세요. 머리 높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500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첨단 뇌 영상을 사용하여 머리를 30도, 베개 2개를 쌓은 높이 정도로 올리는 것이 평평하게 누워있는 것에 비해 뇌혈류를 24%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머리를 45도 이상 올리지 마세요. 실제로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도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머리는 내려다봤을 때 발이 보일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마비되거나 약해진 사지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영향받은 팔은 지지 없이 아래로 늘어뜨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어깨 탈구와 회복을 복잡하게 만드는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다면 영향받은 팔을 어깨와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베개나 쿠션을 아래에 놓으세요. 영향받은 다리는 꼬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위치로 무게를 지탱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첫 1시간 동안의 적절한 사지 위치는 평균 8일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뇌졸중 생존에서 모든 것이 되는 지점입니다.
골든아워는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다시 말할 수 있을지, 심지어 생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60분의 창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든아워는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때에 올바른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매 순간 내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시작되는 순간 2개의 정신적 시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시계는 60분을 세는 것으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골든아워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4.5시간을 세는 것으로 뇌졸중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혈전 용해제인 TPA를 투여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UCLA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연하는 매 1분이 회복 가능성을 1.9% 감소시킵니다. 즉, 30분 지연은 회복 가능성을 거의 60%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 5분 동안 그것이 정말 뇌졸중인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증상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즉시 911에 전화하세요. 전화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든다, 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별표 뇌졸중 증상 별표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세요. 이는 많은 도시에서 특화된 뇌졸중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다른 대응 프로토콜을 발동시킵니다. 6분에서 15분 사이는 응급구조대원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현관문을 잠금 해제하세요.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어둡다면 외부 조명을 켜세요. 집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으로 이동하세요. 가급적이면 현관 근처가 좋습니다. 애완동물이 있다면 구급대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안전하게 가두세요. 보스턴 응급서비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간단한 행동으로 응급 대응 시간을 평균 7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5분에서 30분 사이는 정보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증상 발현 시간을 적어두거나 음성 녹음하세요. 펜으로 손의 시간을 휘갈겨 쓰는 것조차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증상과 시작 시간을 문자로 보내세요. 이것은 의사들이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타임 스탬프를 만듭니다. 30분에서 60분 사이에는 도움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병원에 가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절대 스스로 운전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며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누군가가 즉시 당신을 운전해줄 수 있고 병원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이것이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그 병원이 공인된 뇌졸중 센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조인트 커미션 데이터에 따르면 공인된 뇌졸중 센터는 전문팀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생존율을 58% 향상시킵니다. 이제 혼자 뇌졸중을 겪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이단 하나의 행동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지만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받을 확률을 거의 300% 증가시킵니다. 비결은 단순히 911에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화통화 처음 10초 동안 당신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비상 대응 시스템을 발동시킨다는 것입니다. 911에 전화할 때 당신의 첫 마디는 정확히 이 문구여야 합니다. This is a stroke alert. I am having stroke symptoms now. 여기는 뇌졸중 경보입니다. 저는 지금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는 것 같아요. 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또는 심지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정확한 단어,
별표 스트록 얼러트는 전국 대부분의 비상 시스템에서 별표 코드 뇌졸중, 코드 스트록, 별표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동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표준 비상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특화된 뇌졸중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일반 구급차 대신 많은 도시에서는 CT 스캐너를 갖춘 사실상에 움직이는 응급실인 모바일 뇌졸중 유닛을 보낼 것입니다. 이 유닛들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실제로 뇌졸중을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전략은 단지 1000마디를 넘어섭니다. 별표 스트록 얼러트 별표를 말한 후 즉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말하세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할 수 없다면 최선의 추정치를 말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의 나이를 말하세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정확한 순서로 전달하면 구급대원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뇌졸중 대응 능력에 따라 당신을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하고 혈전 용해제 투여 창구에 있는지 계산하며 당신이 집을 나서기도 전에 병원 뇌졸중 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전화를 끊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스피커폰으로 두세요. 구급대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호흡 패턴의 변화와 언어 저하를 포함한 뇌졸중 증상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접근하는 응급팀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구급대원들이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특정 개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 전략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심각한 뇌졸중 증상조차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면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별표 스트록, 별표와 증상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이것들이 뒤죽박죽으로 나오더라도 구급대원들은 이러한 핵심 단어를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반복은 심각한 언어장애를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는 패턴을 만듭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전화통화에는 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마지막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대부분의 911센터는 이제 문자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잃고 있지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다면 911의 별표 스트록, 주소, 증상 시작 시간 별표를 문자로 보내세요. 이 가장 중요한 팁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첫 10초가 다음에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연쇄 반응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별표 스트록 얼러트 별표라고 말하면 병원들은 뇌졸중 팀을 활성화하고 CT 스캐너를 비우고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약물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에 혼자 뇌졸중에서 생존하는 것은 운이 좋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받지 못하는 지식으로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부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까지 순위가 매겨진 7가지 팁은 통계가 되느냐, 생존자가 되느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가장 중요한 팁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세요. This is a stroke alert. I am having stroke symptoms now. 여기는 뇌졸중 경보입니다. 저는 지금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응급 전화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프로그래밍하세요. 집의 모든 전화기 옆에 별표 스트록 얼러트 별표를 적은 메모를 붙여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4명 중 1명에게 올 것입니다. 복잡한 지침을 기억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하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전략과 특히 뇌졸중 경보전화 통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팁을 아는 노인들은 불과 1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비율로 생존합니다. 당신의 뇌, 당신의 독립,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젠가는 방금 배운 정보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 7가지 팁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팁을 실행할 계획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